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사흘째 접어들면서 일본 관계기관은 삼중수소 농도 측정에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은 일본 수산청이 인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비로 확인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일본 수산업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수산청은 원전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서 물고기 2마리를 잡아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비로 확인할 수 있는 하한선인 1kg당 800g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범위를 반경 50km로 확대해 바닷물 삼중수소를 측정한 일본 환경성의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도쿄전력은 물론이고 일본의 각 정부와 기관에서 다중검사에 나서는 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잇따라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해 중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철회를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外交ルートで先ほど中国側に対して即時撤廃を求める申し入れを行いました。 일본 수산물의 1, 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홍콩의 금수 조치에 일본 어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금수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수산업자 지원 검토에 나섰습니다. やっぱり元であるね、市場とか、やっぱり生産者、日本の生産者ね、それが一番困るんじゃないかな。 미국 국무부는 방류에 대해 안전하고 투명한 절차에 만족한다며 첫 공식 지지 입장을 냈습니다. 도쿄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반일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올렸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수산시장.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상인들만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差距挺大的。24号之前生意，反正每天都挺忙的，就从24号开始到今天一点都不忙，很闲。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관영 매체들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연일 보도하며 불안감이 확산하자 일부 해안 지역에선 소금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중국 정부도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며 추가 조치를 암시했습니다. 我还要强调的是，针对日方的极端自私和不负责任的错误行径，维护海洋环境安全，维护食品安全和人民群众的身体健康。 상하이에선 수산물을 넘어 사탕과 술 같은 공산품들의 원산지 단속까지 시작됐습니다. 반일 정서가 커지기 시작하자 베이징 일본 대사관은 외출 시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에 나섰다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안보리에 참석해서도 일본의 방류를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일본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권이 또 괴담을 유포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나흘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주말을 맞아 열린 도심 속 반대 집회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 경찰 추산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인사들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거라며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류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 그리고 일본을
환경 전범 국가로 다시 규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번에도 또 괴담을 유포한다며 민주당의 오염수 횡보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야당은 오늘 밤 일본 후쿠시마로 건너가 현지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연일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걱정인 분들은 생계가 달린 상인과 어민들이죠. 이 도심 횟집은 물론 제철을 맞아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수산물 축제장에는 예년에 비해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할인 행사와 무료 시식회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열며 손님 잡기에 안간힘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횟집입니다. 우럭탕 등 기존 인기 메뉴의 가격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계속 줄어들자 매장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당분간은 탕 종류도 아예 빼고 그냥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제철을 맞은 전어 축제장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오염수 방류 우려 속에도 방문객은 이어지고 있지만 판매량은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무료 시식회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어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어를 수북히 담아 인심을 써보지만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염수가 진작에 과학적으로 괜찮다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떠들어가지고 과학도 못 믿으면 못 믿겠네 그러면. 서산에서 열리고 있는 우럭축제는 방문객이 지난해 7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경우 믿고 먹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좀 불안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국내산 물고기는 믿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전어와 우럭 등이 제철을 맞았지만 정작 어민과 상인들은 오염수 우려 속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개최 과정에서 미숙한 운영으로 비난을 받은 잼버리 조직위가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해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었는데 당시 조직위가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보낸 문서를 보면 조직위의 진짜 걱정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폭염과 태풍, 벌레와 식수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실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죠.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가 지난해 3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보낸 공문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최 시기를 1년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잼버리 부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야영 행사가 열린 적 없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전혀 없다고 실토하면서 폭염이나 태풍과 같은 날씨 문제에서부터 벌레는 없는지 식수 공급이 충분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조직위는 한국은 청년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예민한 나라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적인 비판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는데 1년 반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냥 땡볕에다가 이게 텐트 몇 개 쳐 있는 거 그리고 밤에 봤을 때 모기도 좀 있어요. 여당은 잼버리 부지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은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으면 그 문제점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굉장히 무능했다. 다만 당시 조직위원장으로 공문에 함께 서명했던 김윤덕 의원은 폭염, 폭우, 벌레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했지만 날씨 같은 문제가 실제로 더 심각했다며 비상예산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으려고 야당 의원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여가위 전체 회의는 파행됐고 야당은 김 장관이 숨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김 장관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낸 입장문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 회의 파행에 대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여야의 참고인 채택 문제가 합의되면 즉시 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등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당초 어제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당은 여야 간 증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국회에 나온 김현숙 장관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회의실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김현숙 장관을 찾는다며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가부 어디로 화장실로 도망가요? 아니, 화장실로 도망가요?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여가부 장관님들 갑시다. 아니, 결국 회의가 파행되자 김 장관을 맹비난했던 야당은 오늘 입장 발표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석 의지를 밝힌 건 다행이라며 조속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여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조속히 국회에 출석해서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선 교사 6만여 명이 모여 주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했고 특히 숨진 교사의 49제일인 9월 4일에 연가 투쟁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교육부의 반대에도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교사가 전문가다! 현장 요구 반영하라! 지난달 서울의 한 초교 교사가 사망한 이후 오늘까지 6주 연속 주말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최다 참석 인원 6만여 명이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을 반대하는 교육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더 이상의 방해를 멈추십시오. 교사들은 사망 교사의 49제일인 9월 4일에 집단 연가를 내고 대규모 추모 집회도 벌일 계획인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서희초 선생님의 49제일을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이 같은 일부 교육감들 움직임에 서울과 세종시 등의 초등학교들은 학부모 의견 수렴에 나서거나 이미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가정통신문을 보낸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이 8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연가 투쟁에 참여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집단 행동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연이은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은 커져가는데 정부의 치안 대책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사라진 의무경찰을 다시 뽑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됐고 결국 기존 경찰 인력을 재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찰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등산로 성폭행 사례 등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경 8천여 명을 다시 뽑겠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튿날 의경 부활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분야에 대거 투입된 인력을 줄이고 현장 지구대와 파출소에 보내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을 기대했던 경찰 내부에선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내근직을 외근하라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다. 의경이 아닌 경찰 증원이 필요하다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어차피 묻지범지는 경찰이 없는 쪽에서 일어날 거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 치안과 거리가 있는 교통과 외사부서를 축소하고 범죄 예방 대응 분야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에는 문재인 정부 때 설치한 독립군 5명의 흉상이 있습니다. 최근 육사가 이 흉상을 모두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밝히자 야당은 독립영웅에게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흉상을 왜 이전하려 하는지 이광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세워진 흉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독립전쟁 영웅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홍범도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 나온 국방부 장관은 흉상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일제 독립전 소련 공산당 활동을 한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에도 이 장관은 이전 계획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조차도 공산당에 물론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석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62년도에 이미 건국훈장을 줬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그런 분들 또 모시고 한다는 겁니다. 육사에는 굳이 독립운동보다는 그래도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대해서만.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들에게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웠다며 저열한 역사인식이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반헌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영웅 흉상 철거 계획을 백지화하십시오. 광복회도 합당한 이유 없이 흉상 철거를 시도한 건 일제가 민족 정기를 드러내려는 시도와 같다며 국회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흉상 이전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건 결코 아니라며 국난 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또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 대표는 올해에만 5번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는 물론 영장 심사도 매번 당당히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소환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영장 청구까지 양측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김도형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해만 4번째 소환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 대표는 소환 때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며 비난해왔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그러면서도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 법원의 판단을 피했습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해준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받았는지,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때마다 서로 통화한 적 있는지 등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검찰은 조사 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며 회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도 영장 청구도 수사 진행 상황과 일정에 따른다는 입장. 민주당 내부에선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다시 부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영장을 청구하면 양측 간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기에 검찰은 경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이 대표를 피의자로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로 모두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총 4건 이상이 될 수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이 대표가 당장 법원 영장 심사를 받게 될지 여부조차 미지수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8월 마지막 주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열대야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비 소식과 함께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늦더위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바닥 분수 물을 맞으며 즐거워합니다. 어른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고 그래도 더운지 양산에 선풍기까지 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양산이랑 선풍기랑 얼음물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8월 말에도 서울 낮 기온이 32도에 달하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강공원에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이 모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그늘 아래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시원한데 좀 있다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밖에 나왔는데 아직은 조금 덥네요. 늦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는 주 초부터 사흘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 태풍도 북상 중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9호 태풍 사올라는 대만으로 10호 태풍 담레이는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월 초까지 언제든지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공유 민박집에서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과 파주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과 창고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주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빌라입니다. 오늘 낮 이곳에서 성인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정신과 치료약이 발견됐습니다. 한 명, 2명이요, 순서대로. 20대, 30대, 40대잖아요. 해당 빌라는 이른바 공유 민박으로 숨진 이들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함께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은 퇴실 시간이 됐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비원 2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경기 파주에서는 창고에서 불이 나 자전거 100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이 1년 3개월 만에 처음 반등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폐업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가 5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개별 물건이나 단지에 따라서는 이제 정보점을 아예 100% 넘어간 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90% 이상이 이제 다 그 회복이 됐고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주 연속 올랐고 지방 아파트 값도 1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지방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가 아파트에 국한된 데다 전체 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11.5%나 감소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거래량은 43.6%나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 성사를 돕는 공인중개사 수입도 쪼그라들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 업종이에요. 부동산 거래량은 곧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중개 수수료를 아끼는 직거래 플랫폼 등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 중개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었죠. 이 불명예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을 정치 탄압의 결과물이라고 홍보하고 이 사진이 담긴 티셔츠와 컵을 판매하면서 선거 자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머그샷 상품들입니다. 티셔츠는 우리 돈 45,000원, 머그컵은 3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의 9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자금입니다. 미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만한 머그샷을 정치 탄압 결과물로 포장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 자금까지 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머그샷 게시물은 조회수가 2억 2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Have you seen Donald Trump's mugshot yet? I did see it on television. What'd you think? Handsome guy. 일반 의류 판매점에도 머그샷 티셔츠가 등장했습니다. I would wear one. Yeah, it's funny. It's like the whole political scenario in the U.S. is really comedy at this point. 백악관 기념품 판매점도 머그샷이 담긴 기념 주화를 $100에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자말 보먼 의원은 정상적인 세계에선 머그샷은 정치 인생의 끝이지만 트럼프 지지율은 올라간다며 트럼프는 머그샷으로 수백만 달러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례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지지율은 52%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여자 월드컵 시상식에서 선수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해 논란이 된 스페인 축구협회장이 끝내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선수들은 축구협회장이 물러날 때까지 경기를 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스페인 대표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월드컵 우승의 기쁨을 나누던 도중 루비알레스 축구협회장이 에르모소 선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합니다. 에르모소는 라커룸에 돌아가 불쾌감을 드러냈고 강제 입맞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Pues que me parece una vergüenza. Una persona que tiene un cargo así, pues tiene que dimitir, quiera o no quiera. 루비알레스 회장은 기쁨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Lo que vimos fue un gesto inaceptable. Creo también que las disculpas que ha dado el señor Rubiales no son suficientes. FIFA는 징계 검토에 들어갔고 안팎으로 퇴진 요구가 커졌지만 루비알레스 회장은 끝내 사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짜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이며 허락받은 입맞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No voy a dimitir. No voy a dimitir. No voy a dimitir. 에르모소 선수는 대화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자 대표팀 선수 23명은 회장의 사퇴 없인 대표팀에서 뛰지 않겠다고 서명해 사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네, 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하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우주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와중에 우리 한국의 우주 산업은 어디쯤 와 있는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인도가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탐사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 달에 착륙만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과 옛 소련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4번째지만 이 달의 남극에 착륙한 건 인도가 세계 최초입니다. 예. 이 극궤도에 진입을 했었고 얼음이 있는 극지방에 착륙했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우주 강국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우주 강국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움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이 러시아의 무인 달 탐사선이 엔진 이상으로 달 표면에 추락을 했는데 바로 사흘 뒤에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러시아는 좀 자존심을 구기게 됐습니다. 예. 이제 다음 타자는 바로 일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내일이죠. 우주센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데 여기에 소형 달 탐사선이 실리게 됩니다. 일본은 내년 1, 2월쯤에 이 달 착륙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강국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달에 우주기지를 세운다는 목표로 달 탐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나사는 내년에 달 궤도 유인 비행선에 이어서 2025년에는 인류 최초로 여성과 유색인종 달 착륙을 목표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도 내년에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고 2026년에는 달 남극에 탐사선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도 누리호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우리는 달 착륙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좀 늦은 편입니다. 지난해 12월에서야 달 궤도 위성인 다누리를 달 궤도에 진입을 시켰고
내년부터 한 10년 동안 약 6,200억 원을 투자해서 달 착륙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척척 된다 해도 10년 뒤에나 달에 착륙선을 보낼 여건이 생기는 거군요. 한참 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이제 국내 우주 산업의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착륙선 개발까지만 10년이 넘게 걸리는 데다가 이 연착륙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선 역시 빨라야 2031년에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실제 달 착륙선은 2032년에 발사가 가능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주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국내 우주 산업은 누리호 성공부터 본격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인도와 비교할 때 예산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내년도 국내 우주 산업 예산은 8,300억 원 정도인데 매년 2조 가까이 쏟아붓고 있는 인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인도는 우주청 설립도 50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진전이 있습니까? 네,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할 때 국가 주도의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쟁으로 현재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국내 여러 정치적 사안으로 상임위가 파행되면서 4대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주청의 위치와 조직 구성 등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 좀 현재로서는 연내 개청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네, 말로는 우주 시대를 외치면서 정쟁에 가로막히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한국과 미국 육군은 시가전 훈련도 벌였습니다. 그동안 특수부대 위주로 벌이던 훈련을 올해는 보병부대까지 투입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처럼 시가전이 승패를 가르는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동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학원과 상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이 실제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진 경기도 파주의 시가전 훈련장. 헬멧에 붉은색 별을 그린 대항군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총성과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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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우리 육군 9사단과 미 2사단이 북한군에게 점령된 도시를 재탈환하는 시가전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 드론 작전사령부에 배치된 소형 정찰용 무인기가 투입돼 시가지 구석구석을 비췄고 도시 지역 작전에 유리한 주한미군의 스트라이커 경장갑차와 우리군 K1 전차도 화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6.25 전쟁 당시 30%에 불과했던 북한 도시 인구는 현재 60%를 넘었고 남한의 도시화율도 80%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수의 전투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을 고려해 특수부대 위주로 벌이던 시가전 훈련에 한미 보병 부대도 합류시킨 겁니다. The Iraq Army was great during our training. We did a lot of combined interoperable operations. 육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래 작전 환경에 맞는 시가전 훈련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김남국 구하기 카드는 부결입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주일 미뤄졌죠. 근데 아침만 해도 민주당도 제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겁니까? 네, 저희가 회의 직전에 민주당에 취재할 때만 해도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을 뒤집을 상황은 아니라면서 사실상 제명으로 굳어진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회의 시작 45분 전에 갑자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회의 연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불출마 선언은 정치인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면서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마를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세요? 저는 마녀사냥적 형도 있을 수 있다. 제명이 과하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 징계 표결을 미루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야당 윤리특위위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라서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 제명안을 바로 출석 정지 30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소위에 올라온 건 제명안이라서 이걸 바로 30일 출석 정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이 기존 제명안을 표결한 후에야 징계안을 재상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3대3, 총 6명으로 구성돼서 모든 안건이 여야 동수 3대3이 나오면 부결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 3명이 다 반대표를 던져서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명안을 부결시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 악화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총선을 8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라서 이런 온정주의로 또다시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3개월이나 끌다가 이제 와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건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징계와 출마는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할 때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때 미봉책으로 계속 대응을 해왔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모습이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 당 지도부도 정치적 부담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당 김남국 구하기 카드는 부결의 느낌표는 공수표는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윤리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윤리적 규범을 어겼을 때 이를 심사하는 장치죠. 그런데 이를 제 식구 감싸기용으로 쓴다면 민주당이 틈날 때마다 약속했던 온정주의, 도덕 불감증과 결별하고 민심에서 멀어지지 않겠다 이 약속이 또다시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당 인요한의 러브콜입니다. 예, 이번 주에 그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인요한 교수가 왔었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특별기와 1호인데요. 이분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요한 박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넓게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와 개혁의 과정들을 앞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저 발언이 영입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네. 인 교수를 내년 총선에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는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도 인요한 교수 영입이 상당히 진전된 거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예, 스토리가 있다. 그 스토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인이었던 인 교수 가족은요, 4대에 걸쳐서 1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교육, 의료, 선교 활동을 해왔는데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항일운동을 지원을 했고 아버지는 6.25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미 해군 장교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순천은 그냥 깡촌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랑 아니면 제가 의사가 안 됐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인 교수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남 순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통역을 하다가 경찰에 쫓기기도 했고요. 최초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공로로 2012년 특별 귀화했습니다. 광주항쟁 5월 25일 날 시민군 대표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광주에서 경찰도 많이 따라다니고 우리 사무총장이 경찰 출신이라 처음에 좀 미워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총선 출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총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부인을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서울 서대문 갑에 공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외에 또 여당에서 총선 인재 영입
그런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장미란 문체부 차관입니다. 차관되기 전부터 당에서 눈독을 들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체육인으로서 실력과 성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당 인요한의 러브콜의 느낌표는 인재 영입은 YS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전 국무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손학규, 김문수 전 의원까지 정치에 입문시켜서 인재 영입의 달인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인물이 없다는 푸념도 늘어놓기에 앞서서 단순한 선거용만이 아닌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인물을 찾아내는 선구안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폐장을 앞둔 해수욕장도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올라서 경남 의령이 34.2도를 기록했고요. 광주와 대구도 32도를 웃돌았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전에 영남을 시작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에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호남 지역으로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동안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아침에 서울이 22도로 출발해서 3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2도, 대구는 31도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감속 운행해 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